아마 텔레비전에 굴절률 1.56짜리 프리즘이 사용된 거는 아마 저희 회사 때문일 겁니다. LCD 칼라 필터에 들어가는 밀베이스 바인더 제품을 국내에선 저희가 다 소재 국산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업체들도 상당히 좀 놀랬었던 OLED나 QLED에 사용되는 그런 제품으로 아직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저희 회사 이미지가 그렇죠. 올라가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던 아이템이 아닌가. 매출액도 이게 45억 원래 단일 아이템으로. 전에 이제 저는 대기업 연구소 이제 연구원으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근무할 때도 그랬지만 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런 마음이 쭉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20년 차 되던 해에 이제는 이제 때가 됐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40 후반 때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는 디스플레이 강국이었지만 저희 나라가 소재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독일에 많이 한 4, 5년 정도 뒤처진 기술력을 갖고 있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재 국산화와 한번 일본에 대한 그런 기술 장벽을 넘어보자,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큰 뜻을 품고서 저도 이제 조인해서 같이 창업을 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돈은 없으니까 이제 전세 자금을 담보로 해서 이제 1억 5천을 빌렸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아주 꼭 필요한 이제 분석 설비, 그다음에 제조 설비, 그다음에 공장은 이제 융자 받아서 했고 그렇게 시작을 했죠. 디스플레이 강국은 대한민국이었지만 TV 세트라든지 스마트폰에 보시면 그 핵심 원료들은 대부분의 40~50% 정도가 일본이나 독일에서 수입하는 그런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제품 중에 이제 아크릴 바인더라는 LCD 칼라 필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그거를 사장님 이하 연구원들 생산팀이 의기투합해서 1년 만에 그렇게 양산 런칭이 됐다는 것은 저희 기술력도 있었지만 저희를 좋게 봐주시고 평가를 또 해주셨던 고객사들 운도 많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 어떤 산업이 굉장히 붐이 일어나서 2011년 당해년도 매출이 제 기억으로 한 7억 얼마를 했으니까 저희들 이제 고객사가 삼성 SDI, SDC, SKC, 치메이, 일본의 산요 이런 대기업 이제이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해서는 외부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수상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받아서 대내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회사가 됐죠. 2019년인가요? 이제 일본의 아베가 결국은 이제 이 재료를 무기화하려고 했었던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소부장이 이렇게 나왔고요. 소부장 지금은 옛날에는 소부장 하면 몰랐는데 지금은 다 이제 어떤 고유명사화 돼서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9년도에 마침 정부에서 이제 더 이상 소재 쪽으로 일본이나 미국에 휘둘리지 말자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이제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이제 소부장 기업들의 저희가 소재 쪽 업체이긴 한데 그런 소재에 대해서 이제 90% 이상은 일본 업체들한테 이제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폴리이미드나 아니면 레지스트 이런 것들에 이제 규제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일본에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공급하는 그런 물질이나 원료들을 조금 한국에 공급하는 좀 꺼려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저희가 그게 안 좋은 면도 있었지만 저희에게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됐었던 면도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대기업 쪽에 저희 기업이 좀 작기 때문에 테스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저희 제품을 일본 대체품으로 해서 테스트하기가 약간 기회가 좀 용이해졌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지금 한두 품목 정도는 저희가 일본 업체의 재료를 조금 대체를 하고 거기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에서는 휘도가 가장 큰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 휘도를 향상시키는 제품 중에 광학 접착제라고 있어요. 이 광학 접착제가 다른 회사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접착제가 흘러내려서 휘도를 이제 깎아먹는 제품이다 보면 우리 회사 제품은 그 프리즘을 붙이는 데 있어서 딱 정확하게 그 일정 부분 딱 접착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내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매출에 큰 영향을 기여를 하는 제품입니다. LCD TV에서 광학 필름 중에 휘도를 향상할 수 있는 그 필름이 프리즘 필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빛을 집광을 해서 앞으로 좀 발광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아직도 그 광학 필름 프리즘 업체에서는 일반적으로 1.53의 굴절률 프리즘 레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장 천연의 색으로 가장 유사하게 자연스럽게 천연의 색을 낼 수 있는 기능이 이제 휘도라는 그런 이제 특성인데요. 그 전 세계적으로 1.58의 굴절률을 가진 프리즘 레진이 적용된 거는 QLED 8K TV가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제품이 이렇게 삼성처럼 큰 기업에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저희가 발굴해냈던 원료 중에 하나가 굉장히 물성이 뛰어난 원료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씩 조율을 해 가다 보니까 이제 딱 맞는 제품이 나오게 된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쟁사로 하는 뭐 엘사나 아니면 뭐 일본의 그런 회사들도 가장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기술 시도를 통해서 QLED TV가 나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TV에서 세계 최초로 QLED 8K가 이제 광고도 엄청 많이 했고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가족들한테나 이제 지인분들한테 저거 제가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이제 휘도 담당을 하고 있는 제 프로젝트를 했던 게 이제 개발이 돼서 자랑을 좀 많이 했죠. 거기에 대해서. 그 일종의 이제 특별 인센티브 제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과제에 매출액이 뭐 40억 달성을 했다라고 하면 그 중에 1%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연구원들한테 특별히 이제 별도로 지급을 하는 그 제도입니다. 45억 이제 매출을 달성을 해서 그 중에 이제 1%면 4,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 팀에 지급을 했죠. 개인한테 3천만 원, 4,500만 원은 크지만 회사에 기여한 거를 본다면 뭐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인센티브로 받을 거라고는 예상도 못 했죠. 근데 1%를 흔쾌히 인센티브로 주시니까 집에 가 어깨 딱 펴고 들어갔죠. 진짜 큰 소리 한번 냈습니다, 집에서. 그게 인센티브를 받아서 기분이 좋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어서 제 생활에 도움이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그 연구소에 처음 들어와서 그런 저희 기반 산업 외에는 매출이 없었는데 처음부터 만들고 붙이고 합성하고 배합까지 다 해서 그 아이템 자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TV나 모니터, 노트북에 비해서 태블릿 PC 시장 마켓 셰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디스플레이 중에 적은 마켓 셰어를 갖고 있었지만 우연찮게 2년, 3년 전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온라인 강의가
대두가 돼서 저희 한 고객사가 태블릿 PC 개발을 하는데 굴절률 제일 높은 거를 달라. 그래서 저희가 굴절률 1.58, 5960짜리를 이제 제공을 했었고요. 저희가 개발한 그 프리즘 레진이 굉장히 운때도 잘 좀 맞아서 운 좋게 성공을 하게 됐고 매출까지 회사에 좀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었던 SMS에서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이 로우 머티리얼, 기본적인 재료부터 해서 배합까지 같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객에서 어떠한 요구가 들어왔었을 때 그런 것들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빠르고 정확했었기 때문에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다른 경쟁사보다 진입에 성공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TV 쪽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국내에서는 이제 저가형 TV 개발이 좀 계획이 철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너무 싸고 이제 비슷한 수준의 제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 TV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년 넘게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쓸 데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오로지 TV의 스펙에만 맞춰져 있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2년 정도 했고요. 실험 횟수로 따지면 못해도 3,000번 이상은 됐을 겁니다. 흔히 뭐 소주 한잔 하고 털어버리지 저는 그게 안 돼요. 계속 쌓여요. 저희가 기존에 있던 어떤 물질에 이제 새로운 물질을 이제 붙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합성 관련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온도가 막 이제 올라간다던가 이제 부글부글 끓는다거나 하는 그런 좀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좀 익숙치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이제 컨트롤을 하지 못해서 이제 한번 좀 크게 터진 적이 있어요. 물론 뭐 다행히 이제 베테랑 선배분들이 계셔가지고 잘 이렇게 되기는 마무리가 되기는 했는데 이제 막 천장에 이제 막 레진들이 날아가고 이렇게 그랬던 좀 경험이 기억에 남네요. 2015년도인가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그 바인더라는 제품으로 그 품질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A라는 회사에 납품을 하면 그 A라는 회사에서 한번 가공을 해서 B라는 회사, 그게 이제 텔레비전을 만드는 이제 회사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돼서 라인이 쓴 적이 있습니다. 전자산업에서 그 라인이 한번 쓰면 그 피해액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피해액이 이제 100억. 저희들 100억이면 뭐 회사 다 날아가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제일 힘들었죠. 근데 회사를 어떻게든 저는 이제 지켜야 되겠다.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빠진 살이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우리 대표님을 쭉 지켜봐 오면서 정말 비즈니스의 안에 들어가면 이기성 대표님은 냉정하시고 성과 지향적인 분이세요. 그 성과를 내는 그 과정을 보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해서 해결해 나가시는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업무에 있어서는 굉장히 냉철하고 주도 면밀하고 성과 지향적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뇌와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들을 만나면 굉장히 눈물 긁고 힘든 사투가 벌어집니다. 그럴 때 중심을 잡아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아노와 기타입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함께 작품 활동을 하는 건데요. 이런 악기를 다루거나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시는 거 보면 굉장히 내면에 굉장히 유하고 또 배려심이 깊고 또 상대편에 대한 그런 이해를 많이 하시는 분 같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는 합성과 분산, 표면 개질, 또 나노 기술, 그런 이제 세 가지 기술을 저희들이 좋은 연구원들을 확보를 해서 개발을 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정보력은 해마다 1년에 한두 번씩 그런 전시회라든지 또 직접 고객사에 가서 제품 개발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기술, 저희가 부족한 점이 뭔지 그렇게 다 조사를 해서 저희가 고객사들하고의 그런 적기 개발할 수 있게 준비를 잘 했던 게 저희 회사의 좀 경쟁력이자 좀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018년 12월 23일, 4일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맡고 있던 아이템 이제 프리즘 접착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불량이 났다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제 출국을 하게 됐고요. 장장 한 8시간 이상을 회의를 했고요. 저희가 또 귀국을 또 26일인가 이쪽에 귀국을 했는데 집으로 바로 못 가고 회사로 바로 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현장에서 합성을 진행을 해서 그날 제품을 다시 만들어서 해가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고객사 일정에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맞춰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제 국내에서 어느 정도 맞춰서 물성을 확인을 하고 나간 상태였는데 이제 가서 보니 이제 현지랑은 또 약간 원하는 수치가 조금 차이가 있던 거나 아니면 이제 단위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현지 분들하고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돌발 상황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고객사 쪽에서는 굉장히 한국 기업이지만 굉장히 자기네 국내 자국 기업보다 기술력도 있고 대응도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중국에서 해가 바뀌면 다이어리를 이렇게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희 쪽에 다이어리를 보내왔는데 다이어리에 저희 영문 이름이 직접 새겨진 영문 이름 다이어리를 좀 보내주고 좀 그랬었습니다. 거창하게 기업가 정신이라고 뭐 운운할 것까지는 없는데 저는 약간씩 끈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안 보이는데 외모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끈기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사업하려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비전을 갖는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아무리 또 비전이 있어야 뭐 하겠습니까? 그걸 또 실행해 나가는, 돌파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 저희들은 이제 그런 어떤 부가가치가 좀 있는 어떤 특수 분야,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OLED나 QLED,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그다음에 휴대폰 소재 이런 쪽에 이제 집중해서 저희들은 지금 부가가치가 좀 있으면서 양은 적더라도 이제 그런 아이템 위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죠. 최근에는 유기물의 무기물, 뭐 나노 복합체, 융복합화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그런 소재를 개발을 하면서 저희들이 정보과제를 한국세라믹기술원과 6년 동안 과제를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거기에 나노 기술을 접목을 해서 저희들이 좋은 그런 소재를 개발을 좀 하게 됐었고 그런 소재들이 디스플레이 강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 TV까지 확대가 돼서 이 자리에 좀 온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것이 강소기업 100에도 선정이 됐을 뿐더러 이제 한국공학 한림원이라는 또 한국 지성들이 또 모여 있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2019년도 이제 저희들 이제 산업성과 이제 과제로 이렇게 선정이 된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거죠. 15개 회사로 쭉 보면 뭐 삼성전자, 뭐 두산, 하이닉스 뭐 쭉 있는데 맨 끝에 이제 유일하게 SMS가 이제 포함이 됐거든요. 그 중소기업이면서 비상장 기업 유일하게 저희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장점은 연구원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개발을 하고 실험을 할 때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팀의 분이든 제가 질문을 하면 이제 조언을 여러 방향으로 저한테 해주신다는 점입니다. 연구원들이 이제 개발을 고객사랑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고객사가 이제 그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뭐 소장님이나 사장님한테 결제를 안 받고 먼저 구입을 하고 고객사에서 이 기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을 때 어느 선에서는 이제 저희가 먼저 그냥 사버리고
선조치 후보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눈치 보지 않고도 이제 저희가 필요한 재료, 뭐 원료, 뭐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이제 구매할 수 있게 좀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참 연구하기 참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회사 전체 이제 경영 목표를 정해놓고 그 달성도에 따라서 뭐 20, 15, 10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뭐 그래도 늘 대표로서는 부족하죠. 미안하죠. 예. 그리고 이제 특별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제주도에 휴양소를 하나 개설을 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아무 그냥 뭐 요금 부담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그리고 직원들의 이제 기숙사를 운영을 하면서 1인 1실, 요즘 젊은 직원들은 또 자기 개발도 하고 퇴근 후에 또 편안한 또 환경에서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기숙사를 1인 1실로 그렇게 좀 지원을 해주고, 또 공부하고 싶은 직원들한테는 이제 석박사 학위 제도를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이직률이 낮고 근속연수가 긴 편에 속하는 회사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직원들 간의 갈등이 별로 없는 편이고 직원들이 다 친해가지고 없는 편이고, 직원들을 그 업무적으로만 대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삶을 최대한 배려해 주시는 그런 회사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회사에서 나를 필요로 하고 직원들을 필요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존중해 주니까 제가 거기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더 노력하고 하는 것들이, 이런 순환들이 우리 회사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문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좀 중국이라든지 일본 그런 글로벌한 좀 기업에 해외 진출을 해보자고 해서 2014년, 15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2021년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해외 수출 매출이 28억까지 좀 증가를 하면서 해외 수출에도 조금씩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자재료하고 디스플레이 쪽이 조금 하향세고, 그다음에 중국이 많이 좀 추격을 해갖고 오는 상황에서 저희가 많은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제 자동차 쪽, 전기 자동차 쪽에 디스플레이들이 많이 장착이 되다 보니까 그쪽 관련된 아이템들도 지금 개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어려운 시기라고 하더라도 희망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없으면 휴대폰이든 뭐 디스플레이든 뭐 제조가 안 되는, 그게 매출액이 뭐 10억이든 20억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 어떤 진짜 전 세계적으로 우리 회사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한 2-3개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술력 있는 회사,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10년 가까이 우리 이길성 대표님을 지켜보면서 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대표님을 뵀는데요. 그 땀의 결과가 오늘의 SMS가 있게 된 원동력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성과를 향한 이길성 대표님과 전 직원의 조직화된 기술 개발의 파워가 앞으로 고객의 기대를 넘어서는 한 발 앞선 이 기술력을 통해서 SMS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는 위대한 기업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나에게 SMS란 명품이다. 저에게 SMS는 카멜레온입니다. 쉼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SMS란 좋은 친구다. 그냥 저에게 SMS는 그냥 지금 제 자신인 것 같아요. 나에게 SMS란 가족이다. 뭐 입사를 해서 결혼을 하고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다 SMS를 다니면서 있었던 일들이고, 제가 가족을 간호를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연차 쓰고 갑자기 반차 쓰고 갑자기 당일에 회사 못 간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회사 업무가 좀 이제 지연이 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래도 부담 가지지 말고 이제 회사 걱정하지 말고 가족 먼저 잘 케어하고 와라. 그렇게 사장님과 이제 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힘이 됐고 그럴 때 진짜 업무적으로만 대하는 게 아니라 되게 직원들을 정을 가지고 대해주신다는 느낌을 받아서 SMS